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휴가철 스페인 제1의 관광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일어난 무차별 테러로 13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파리에서 김용래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제2도시인 지중해 연안의 바르셀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시가지 람블라스 거리의 평화로운 목요일 저녁은 한순간에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5시쯤 흰색 벤 차량이 구시가지의 보도에 돌진하면서 군중 100여 명을 들이받은 겁니다. 스페인 경찰이 테러 공격으로 규정한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스페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벤 차량 운전자는 군중들을 차로 친 직후 빠져나와 달아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또 다른 한 명의 범인도 검거됐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다수의 무차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국가는 선전 매체를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전사들이 벌인 일이라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도시이자 제1 관광도시로 테러가 발생한 람블라스 거리는 구시가지 상점들이 모인 유명 관광지입니다. 평소에도 시민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한국인 여행자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 테러는 프랑스나 벨기에, 독일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서유럽의 테러 안전지대로 꼽힌 스페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정치 일정을 뒤로하고 급히 바르셀로나를 찾아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파리에서 연합뉴스 김용래입니다. 네, 닭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나 허용량 이상의 약품을 사용한 농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하는데 정부는 농장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댔습니다. 네, 엉터리 명단을 발표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농가까지 생겼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26곳의 농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 계란이 나오면서 전체 살충제 계란 농가 수는 총 3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농장도 28곳이나 포함되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친환경 농장은 농약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데 소량이나마 살충제를 쓴 곳도 35곳이나 됐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나서 친환경 농장 인증제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며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진정은커녕 오히려 확산하는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농식품부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를 쓴 농장 수가 29곳이라더니 곧이어 31곳이라고 수정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틀린 수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충제를 쓰지 않은 농장 이름과 그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의 고유 번호를 공개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농장까지 생겼습니다. 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부를 샀습니다. 불시 조사가 아닌 농장주에게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가 하면 조사 담당자가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농장주들에게 계란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게 하고 이를 가져가 검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121곳을 다시 검사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뒷북치기란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일파만파 퍼지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친환경 농장이 하루 사이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들 농장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들이라는 건데요. 이 인증만 믿고 비싼 값을 주며 사 먹었던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산란계 농장이 모두 32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중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28곳이었습니다. 35곳은 친환경 인증 기준을 위배했는데 이들 농장의 계란은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인증 표시만 떼고 유통이 가능합니다. 총 63곳이 살충제를 써서는 안 되는 친환경 농장이었던 겁니다. 친환경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담당하는데 실제 인증 업무는 민간기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의 인증 절차 중 살충제를 포함한 농약 성분을 축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특히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는 사후 관리는 인력과 검사시설 부족으로 해마다 한 번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민간 인증 기관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인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는 믿음 때문에 일부러 친환경 농장의 계란을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거리 나올 때마다 가슴이 좀 그런데 지금 믿고 먹을 게 없고 친환경까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계란도 그렇고 먹일 만한 것들이 없어서 조금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친환경 인증서 발급 기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살충제 계란이 대형마트 3사에 모두 납품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대기업인 CJ제일제당에서 판매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모두에서 살충제 계란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는 계란을 납품받는 전국 57개 양계 농가 중 4곳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여주와 이천에 있는 농장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고 전북 순창과 경북 김천의 농장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검출됐습니다. 이마트 측은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에서 납품받는 계란은 전체 판매량의 5% 미만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살충제 계란 파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계란 제품인 CJ 알짜란이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경기 여주의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CJ 알짜란은 대형마트 3사는 물론 소형 마트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준치를 2배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된 신선대랑 홈플러스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살충제 계란을 즉시 회수 폐기하는 한편 살충제 계란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네,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의 식탁 안전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못해 연일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먹으라는 발표 자체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 농가 명단은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6일 오전 비펜트린 기준초과 검출 농장이 경기도 광주라더니 나중에 양주라고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살충제 성분이 확인된 농장이 전국 29개라고 했다 31곳으로 정정했습니다. 이 중 10곳가량의 농가 명단이 잘못돼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합과 부적합 판정이 뒤바뀌어 억울한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살충제 명단 농가 한 곳을 추가해 32곳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니 정부가 발표한 살충제 계란 식별 번호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계란 생산 과정에서 금지된 살충제가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부터 제기된 내용입니다. 끝내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을 막는 데 실패했고 수일이 지나도록 어느 단계까지 문제의 계란이 유통됐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먹거리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의 요리교실 등에선 계란을 대체할 재료와 요리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음식점들은 살충제 검사 증명서를 내걸고 손님 안심시키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요리교실, 파전 만들기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 요리법대로면 반죽에 계란을 넣지만 최근엔 계란을 넣지 않는 레시피를 씁니다. 원래는 반죽에 계란 하나 넣으시면 더 바삭하고 맛있는데요. 대신에 계란 양만큼 물을 한 50 정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나 계란을 뺀 요리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입니다. 계란을 빼고 할 수 있는 요리법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하세요.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하고. 이런 가운데 살충제 계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음식점들 중에선 계란 검사 결과를 가게 곳곳에 내걸고 손님 안심시키기에 나선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계란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저희는 인증서도 붙이고 그때마다 안전한 계란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장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계란이 필수 재료로 들어가는 인근의 토스트집도 이렇게 검사 결과 증명서를 비치하고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노력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지나가다가 좀 망설였는데 안에 써 붙여 있는 걸 보고 들어와서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더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손님들도 식당 운영자들도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닭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가 산란계 농장에서 암암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장기 손상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자체는 해당 살충제 판매상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 동물약품 취급업소는 닭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 피브로닐을 산란계 농장 4곳에 판매했습니다. 이 중 2곳에서 기준치의 3배에서 5배나 되는 피브로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피브로닐은 인체에 과다 노출되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닭에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중국에서 분말 형태의 피브로닐을 들여와 증류수에 희석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는 진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처럼 암암리에 이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드기가 엄청 많다고. 그 AI 이상으로 농가에서는 피해가 많은 거거든. 동물약품 도매상 쪽에서 구입을 하지. 피브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이 정부 검사에서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친환경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피브로닐을 불법 판매한 업소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고 포천시는 해당 업소에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지급 주치에서 그렇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죠. 하게 되면은 그따라 조치해야죠. 일부 농장주들의 양심을 저버린 금지 살충제 사용으로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올해 2월 네덜란드에서 식용 계란이 수입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현건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 수입업자는 지난 2월 네덜란드에서 141달러어치 식용 달걀 10kg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10일 네덜란드산 식용란이 지난해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계란이 아니라 냉동 흰자가 수입됐지만 관세청이 이미 유통을 금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인재였다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네, 특히 야당은 초동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약처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정치권은 살충제 계란이 사실상 전국에서 검출된 상황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부실 대응과 복지 부동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이거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살충제를 모든 농가가 쓰고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런 인재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대응을 나름대로는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정부의 책임론을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관계기관의 무사한 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에도 취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고된 대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류 처장은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한 이후 국내산 계란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지만 닷새 만에 국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야당은 류 처장에 대해 코드,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대 이슈는 역시 외교안보 문제였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며 북한을 향해 위험한 도박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의 전환점이 되는 한계선, 이른바 레드라인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견뎌내지 못할 제재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인 한반도에서 무력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의 굳은 합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적어도 추가 도발을 멈춘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갖춰진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한 과정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 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각종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부동산 안정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그러면서 젊은 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각종 복지 정책의 재원에 대한 우려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짠 만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의 개헌 토기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 등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어떤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노력이 계속돼 제도화, 관행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노조 결성 방해 등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고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내로남불식 자화자찬 회견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가슴이 뻥 뚫려 시원한 이것이 국가란 것을 보여주는 100일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마워요 문재인으로 화답했습니다. 한층 더 가까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화자찬식 쇼통 회견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모두 정의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균형 인사, 평평 인사, 또 통합 인사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국민의당은 과는 빼고 공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대북 문제, 한미 FTA 등 핵심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알맹이 없는 답변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섰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전지명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여전히 진위와 해법이 애매모호했고 인사와 조세 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정권과는 다른 소통 행보를 보였다고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 우표첩 32,000부가 판매 시작일인 어제 전량 판매됐습니다. 기념 우표는 500만 장 중 464만 1,000장, 시트는 50만 장 중 47만 2천 장이 팔려 90% 이상의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발행일 완판된 우표첩의 경우 사전 판매부터 구매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우정본부는 당초 계획인 2만 부에서 12,000부를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첩이 추가 발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가 장기 표류 중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은 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야 4당은 이 밖에도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던 북미 간 대치 국면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여전한 변수로 꼽힙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거친 설전을 이어가던 북한과 미국은 연일 공을 서로에게 넘기며 탐색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자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외형상 가파른 대치 국면이 일단 진정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위한 3대 조건까지 제시하자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한 축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폭격기 B-1B와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구실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을지 훈련을 전후해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도 훈련 시작 사흘 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니면 SLBM, 미 본토를 타격하지 않는 그런 미사일들을 통해서 도발을 함으로써 그들의 또 위협 수위를 또 올리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다만 을지 훈련 기간 중에도 북미 간 물밑 접촉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다시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꽉 막힌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백악관 스티브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먼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 문제 외교적 해법을 거듭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 국방장관 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일치된 메시지를 보낸다면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는 고립을 깨달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한다면 강력한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는데요. 매티스 국방장관도 미사일 격추를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이런 대북 접근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현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딜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의 최측근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배넌이 제시한 딜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에서 급격히 이탈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카드라는 겁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에 대해 어떤 논의에 관여한 적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백인 우월주의 유혈 시위와 관련해 잘못된 조언으로 경질설에 휘말리면서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북 접근법을 놓고 미 행정부 내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라고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시작 30분 만에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해결책이 장전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백악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밀을 폭로한 배넌이 생각보다 매우 빨리 아웃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고 믿도록 노력해왔는데 배넌이 그런 노력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넌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유혈 시위와 관련된 잘못된 조언으로 경실설에 휘말려 있었는데요. 경질이 정말 앞당겨질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백인 우월주의 집회와 관련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차별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하고 금기시되는 이슈인데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두둔한 듯한 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당국이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군대를 이끌었던 로버트 리, 토머스 잭슨 장군 등 동상 4개를 야간에 전격 철거했는데요. 이런 남부연합 상징물들은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트윗에서 아름다운 동상과 조형물 철거로 우리 위대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찢기는 것을 보니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리, 잭슨 다음은 워싱턴 제퍼슨이냐 바보 같은 짓이냐며 미국 건국 영웅까지 언급하며 힐난했습니다. 네, 미국 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겨냥해 자기 홍보를 위해 역겨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선거에서 완패를 잊지 말라며 낙선을 경고했습니다. 같은 당 제프 플레이크 중진 의원을 향해서는 내년 차기 선거에서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놓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대중은 가짜뉴스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를 배우고 있다며 수치스럽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자 야당인 민주당 스티브 코원 하원 의원은 인종 갈등에 기름을 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번이 2번째가 되는데요. 앞서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가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 간부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추가 피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지구대장을 맡았던 A경감.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에 폭력까지 행사했지만 오히려 지구대를 관리 감독하는 직위로 발령났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좌천성 인사라는 주장이지만 피해를 봤던 경찰관 중 일부는 불안감에 쌓여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알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해요. 관할서인 중랑경찰서 청문관실에선 직접적인 징계나 처벌 의사를 밝힌 경찰관이 없었다며 A경감에 대해 별도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 경위의 신고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특별조사계는 앞서 A경감을 불러 조사하고 직권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조사계 관계자는 해당 간부로 인한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고위직의 갑질 사건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지만 수직적 체계에 따라 상관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긴 쉽지 않습니다. 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어설프게 자취를 해면. 갑질 사건 방지를 위해선 적극적인 자체 조사와 감찰의 독립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건으로 왜 처벌을 원한다고 그랬니? 라고 해서 감찰하지 못하고요. 다른 건을 잡습니다.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도 있고. 좀 더 깨끗한 시민을 위한 경찰을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경찰 외부에 빠져서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그야말로 깨끗한 경찰 조직을 위한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가해자로 돌변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찰관이 입건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이번에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5일 새벽.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남성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바지를 벗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붙잡힌 지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현직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로 입건된 겁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후배 여경을 2년 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도 넘은 경찰의 기강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그 경찰이 그런 식으로 가해자가 된다는 거는 국민으로서 좀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적 교육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다양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좀 더 엄격한 이 어떤 윤리 규정이나 뭐 불법 행위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조직의 책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조직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더 떨어지는 그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요즘 살충제 계란 탓에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먹거리에 냉동 족발과 편육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는가 하면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270만 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 여기에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더하며 어느 때보다 먹거리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냉동 족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냉동 냉장 족발과 편육 등 제품 30개를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11개가 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개 제품에선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제품에선 역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무려 270만 배 넘게 나왔습니다.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123만 배나 넘긴 제품도 있었습니다. 대장균이 많으면 그만큼 비위생적인 제품이란 뜻으로 만약 병원성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다면 심각한 질병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대장균군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비위생적인 제조 시설에서 그 제조가 됐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냉장 냉동 제품은 제품명과 내용량, 살균 여부 등을 적어야 하지만 24개 가운데 12개 제품은 표시 기준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업체에는 표시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알려진 질소 과자의 판매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액체 질소가 최종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가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공언한 정부. 하지만 대책이 나온 지 2주가 넘은 현재 연이은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파리 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2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세대나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후로 엿새 뒤 정부는 3일 이전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구제해주는 또 다른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과하다는 원성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요건도 부부 합산 연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 16일엔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예외 조항까지 다시 한번 손질했습니다. 지금 대책과 보완책 이후에 다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텐데 이러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말 한마디에 실수요자들의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알을 낳는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어제까지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은 모두 67곳입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검사하는 계란은 한 농가당 10개 미만으로 적고 그마저도 농장 주인이 고른 계란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등 추모객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국회의장의 추도사와 추모 영상 상영 등의 순서가 마련되며 추도식 뒤에는 고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서 헌화와 참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데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사드 배치와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여야 청문위원들 간의 이견이 없으면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바로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 이후 23년 만에 공군 출신 인사가 합참의장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같은 시각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이 계속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55번째 공판을 여는데요. 어제 열린 54차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청와대에 낸 승마협회 조사 보고서가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유출됐다고 증언했는데요. 박 전 전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의 증인 신문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한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소강 상태에 들며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도 흐린 가운데 큰 더위 없이 아침을 맞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바람이 좀 약하고 습한 기온이 다소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 기온이 24.4도고요. 실효 습도는 68%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부 전남과 경남은 다시 찜통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구와 밀양의 낮 기온 모두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비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이상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내리거나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20에서 70mm,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지역마다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작은 우산은 꼭 들고 다니시고요. 내일부터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 예보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